요즘에 증시가 정말 힘이 없습니다. 뉴욕 증시의 큰 상승으로 뉴욕 증시발로 코스피는 이렇게 올랐지만 코스닥은 정반대로 가고 있죠. 둘이 차트를 보면 최근에 좀 다른 봉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투자를 하려면 거래량이 수천만 주 종목이나 아니면 변동성이 큰 종목, 이런 종목들로 단타를 쳐야지 좀 가능성이 있는데, 뭐 중장기 투자도 괜찮지만 현재 우리 증시가 중장기로 들어가기에는 불확실한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에 무작정 그냥 장기 투자로 접근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코스닥인데, 코스닥의 분위기가 좋지가 않죠. 오늘 하루 종일 증시도 뉴욕 증시발로 겨우 버텼지만 거의 보합까지 내려간 다음에 그냥 뭐 오른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니고 그냥 애매한 자리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증시가 너무 밑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은 좀 섣불리 접근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제도 계속 말씀드린 723포인트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으며, 723 위로 올라온다면 그때부터 슬금슬금 매수로 돌아서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여기서 반등하지 못하고 또 내려간다면은 그때는 여기까지 깰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을 보면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시장이 매매할 종목들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진짜 매매할 자리를 찾기가 힘들었고, 그리고 뭐 종목들을 보면 전부 단타를 치나 그런지 줄 때 못 먹으면 그냥 쑥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면 그렇게 좋은 종목을 찾기가 힘들었죠. 거래대금 상위만 보더라도 뭐 상한가 종목이 플랜티넷이라고 보이지만 이거는 못 잡았고, 이걸 제외하면은 진짜 거의 다 손실이 볼 수 없는 그런 차트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개인들은 오늘 시장에서 어제 뉴욕 증시가 올랐으니까 좀 기대감이 컸을 텐데, 오히려 오늘 시장에서 손실을 입은 개인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특히나 개인들이 이 종목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1억 주가 넘게 거래가 됐죠. 1억 3천 주가 거래가 됐는데 개인들이 전부 물린 상태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걸로 개인들이 지금 핫한 것 같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전부 약세를 보였습니다. 신한 제5 스펙은 이게 신규 상장주인데 이것도 최근에 스펙이 계속 널뛰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서로 시초가에 들어간 거죠. 2,000원짜리가 3,860원에 상장됐습니다. 그리고 4,500원까지 오르고, 이거 거의 2배 상장됐네요. 2배 상장이 돼서 완전히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학습 효과라고, 스펙이 계속 상장하자마자 그냥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상한가를 보내버리니까 개인들이 그냥 시초가에 들어온 겁니다. 이거 예상치 결량 보니까 과간이더라고요. 뻥튀기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되나 구경만 했는데 시초가에 좀 오르는 거 보고선 VI가 걸리는 걸, 이게 시작하자마자 3%의 동적이 걸렸습니다. 이 VI인데 걸리고 나서 3%에서 16%까지 뭐 널뛰기 한 다음에 그 다음 순식간에 폭락을 한 것 같은데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스펙 이거는 계속 이 시간에도 하한가에 갔네요. 계속 상한가가 나오니까 개인들이 너도 나도 2배 진입한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설거지를 당한 모습이고, 기관들은 신나게 팔고 도망갔죠. 신규주는 결국 기관들만 웃는 판이기 때문에 오늘 이걸로 좀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도 상위 9위에 올라올 만큼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그 외 종목들은 정말 볼 게 없고 또 새로운 관심 종목으로 추가를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좀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시장이 방향은 좀 확인하고 제가 종목을 드리고 싶어서 새로운 종목은 추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관심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종목 다 장대 연봉이 나왔는데 알서포트를 빼고 장대 연봉이 나왔는데 일단 시간의 거래에서 레버리지와 인버스는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콤텍 시스템은 제가 어제 무조건 줄 때 먹어라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시초가가 높게 뜨지 않았습니다. 어제 시초가를 7%를 얘기를 했는데 이상적인 흐름은 7%에 떠가지고 이 7%에서 이 그저께 시간에 그 가격인 2,380원 정도? 2,355원인가 이 부근에서 이 부근까지 이상 빠지지 않고 2,350원을 지지해주면서 그리고 다시 7% 수준을 유지시켜주면서 15% 이렇게 상승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으로 생각을 했는데 시초가가 낮게 뜨면서 당연히 낮게 떴으니까 그냥 줄 때 먹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장 초반부터 9%까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장 마지막에 폭락을 했죠. 동시호가에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줄 때 바로 먹고 나오거나 시초가를 못 지켰으면은 바로 손절을 했어야 됐는데 혹시나 물리신 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내일 바로 반등을 못하면 손절을 해줘야 됩니다. 내일 반등 못하고 시초가 근처에서 시간의 거래 보합이죠. 한 1%에서 3% 내지 그냥 조금씩 움직이다가 제대로 오르지도 못하고 계속 눌린다면 그리고 거래도 점차 계속 줄어든다면 그때는 더 못 오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힘들 것 같고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LTC 이거는 손절가를 이 밑꼬리 저점을 잡았는데 보통 눌림목 주는 종목은 전 저점을 손절가로 잡는 게 좋습니다. 좀 더 이상적인 것은 전 저점이 올 것 같을 때 전 저점에서 한 1, 2% 윗부분 이때부터 분위기를 봐가면서 호가창이 도저히 못 오를 것 같다. 분위기로 수급도 안 좋고 정말 못 오를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 때 저점을 깨려고 할 때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점을 깨니까 완전히 폭락을 하고 이 정도까지 폭락을 할 줄 몰랐는데 장중 내내 정말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건 역시 완전히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서포트 시간의 거래는 그냥 약간 하락한 상태로 마감을 했고 일단 차트의 캔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장 초반에 2.5%까지 올랐거든요. 한번 눌린 다음에 장 초반에 거의 2% 정도 눌린 다음에 그 다음 2%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동을 장 초반에 거의 5% 정도 줬는데 이쯤에 거래가 많이 터진 뒤로 거래가 계속 줄어들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 거래량이면은 완전히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손절가는 좀 이거는 길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손실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비중을 너무 높게 잡는 건 안 좋고 이거는 신규 진입자들은 오늘 고가 4,375원 이 가격을 다시 뚫어준다면 저 가격을 다시 뚫어준다면 거의 고점을 뚫는 게 확실해지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들은 확실한 상승이 있을 때 진입을 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에서 알서포트는 빼지 않고 이거 하나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불확실하거든요.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초긴장 구간이고 이 구간은 확실히 방향이 잡혀야 됩니다.
하락으로 방향이 잡히냐, 상승으로 방향이 잡히냐, 이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안 넣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초보자분들, 요즘에 시장이 안 좋아서 먹잇감도 없는데 충동 매매를 많이 하십니다. 한번 손실이 나서 그게 분해가지고 또 계획이 없는 그런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좀 불리한 자리에서 좀 생각 없는 자리에서 진입을 하거나 약간 생각을 하지 않고 좀 무모하게 진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충동 매매는 당연히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충동 매매는 그냥 흡연자가 담배를 끊는 것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흡연자가 아닌데 만약 흡연자라면은 이 흡연자가 담배를 끊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도 담배를 피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상태이고 충동 매매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초보자분들은 흡연자라 생각을 하시고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이 충동 매매는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유튜브로 많이 해드렸지만 충동 매매는 자신의 의지가 없다면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충동 매매가 하루 이틀이면 다행인데 이게 하루하루 계속 쌓이거든요. 하루에 10만 원씩만 마이너스가 돼도 이 충동 매매가 쌓이면 쌓일수록 월 단위 그리고 1년 단위로 본다면 그 손실 금액이 엄청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충동 매매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영상의 실패 원인 영상을 보시고 꼭 참고를 하시고 충동 매매를 좀 제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충동 매매를 끊게 된 계기가 이걸 충동 매매로 얼마나 날리는지 제가 매매 일지에 기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충동 매매로 한 달에 날리는 금액이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6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 300에서 600만 원이라는 돈이 수익금에서 제외가 되면서 수익금도 작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일일이 계산을 해보면서 충동 매매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충동 매매 이거 못 끊으면은 그 손실이 계속 누적되고 그 누적되면은 당연히 좀 더 돈을 벌기가 힘들고 돈을 못 벌면은 손실만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동 매매는 반드시 끊으시기 바랍니다.